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발틱, 모델은 트리컴팩스입니다. 발틱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작은 시계 브랜드,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서 아마 가장 성공한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펀딩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 이 순간도 시계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한탕하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 살아남았다 라고 평가받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제 취향을 조금 반영하자면 매우 비싼 라벤처, 살 수 없는 할리오스, 피가 붙는 타임팩터, 귀여운 로리에, 엠블럼 없는 세리카, 에나멜, 에놀데인, 독특한 스트라움, 여기에 발틱. 이 브랜드들 사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퀄리티가 가격 대비 훌륭하거나, 두 번째, 작은 사이즈를 공략하거나, 세 번째, 빈티지를 복각하거나, 네 번째, 소재를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발틱의 경우 대부분의 메이저 브랜드가 버린 39mm대의 황금 사이즈를 누구보다 빠르게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이 황금 사이즈 위에 꽤 괜찮은 디자인을 가진 다이버 워치와 꽤 매력적인 크로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 애호가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거나 안 사요. 시계의 디자인에 자신들의 DNA에 깊게 새겨진 헤리티지가 보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아름답거나 높은 퀄리티의 신선한 디자인을 갖고 있더라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답이 안 보이는 딜레마인 듯해요. 기존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면 오마주다, 따라한다, 카피캣이다. 기존의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머리털 빠져가면서 전에 없던 디자인을 창조해내면 안 사.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분야에서 발틱은 되게 좋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잘 본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작업물이 성공할지, 그저 그럴지, 망할지 각도기를 정말 잘 재요.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틱이 대성공에 베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새로운 크로노래프를 만들면서 밑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놨습니다. 멀리 봤어요. 레이싱 워치는 단독으로 존재하면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요. 레이싱 대회와 묶여 있어야 해요. 롤렉스가 자신들의 크로노래프를 서킷 데이토나와 태그 호이어가 모나코 그랑프리와 연결되어 있듯이 인기 있는 레이싱 크로노래프는 그의 위상에 걸맞는 대회와 같이 갑니다. 발틱은 이 크로노래프를 출시하면서 피터 오토라는 거대한 레이싱 대회 주최 측과 협업을 진행했어요. 이런 협업에는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물론 그 비용은 시계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 브랜드의 많은 시계를 만나다 보니까 그 시계가 보여주는 마감적인 측면의 퀄리티와 예를 들어 폴리싱과 브러싱의 디테일, 만듦새 측면의 퀄리티가 항상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손 위나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이거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시계네 라는 느낌. 물론 대부분의 브랜드가 마감과 만듦새가 비슷한 수준을 가집니다. 특히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계급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마감이 좋으면 완성도도 좋고 마감이 구리면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리테일 따라가요. 요즘 티수가 이상할 정도로 폼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라도나 론진 이상으로 좋지 않아요. 또 론진이 오메가 이상의 클래스를 보여주진 않고요. 그런데 마이크로 브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과 만듦새가 체급과 다른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따로 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발틱은 상급 디자인에 중급 만듦새에 하급 마감을 갖고 있던 브랜드였는데, 좋게 말해서 마감보다 만듦새가 좋은 브랜드고 만듦새보다 디자인이 매력적인 브랜드였었는데 디자인의 클래스에 만듦새와 마감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수는 완벽합니다. 39mm의 사이즈, 툭 튀어나온 도면 글래스를 제외하면 10.7mm의 얇은 두께 포함한다면 13.5mm, 케이스백이 두껍지 않아서 착용감은 좋은 편입니다. 47mm의 비교적 긴 러그 투 러그, 러그는 줄질에 용이한 20mm, 무게는 브레이슬릿을 포함하여 123g, 방수는 오바 50m, 디자인은 빈티지 데이토나 혹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유니버셜 제네브의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은 듯하고, 사이드 케이스는 얇고 부드러운 브러싱 마감, 러그의 윗면은 빈티지 시계들처럼 거친 브러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의 아쿠아스카프가 생각나는데요. 그 어설펐던 마감의 수준에 비해서는 몇 단계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감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봤을 때 러그의 쉐입이 무너져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까지 깨끗해요. 케이스백은 단단하게 솔리드백으로 막혀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네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두께입니다. 크로노래프는 무브먼트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케이스백의 두께를 늘리자니 착용감이 구려지고, 미드 케이스의 두께를 늘리자니 밸런스가 깨지고, 베젤의 두께를 늘리면 시계가 못생겨집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베젤의 두께를 비교적 두껍게 가져가면서 이 두께감을 위에서는 인서트를 이용해서 가리고, 베젤에 부여한 각도가 베젤 아래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면서 두께감이 감춰집니다. 발틱은 출시 예정인 시계를 자신들의 라인업에 편입시키기 전에 원 앤 운디드, 콜렉티드 맨, 레볼루션 와치, 온리 와치, 특정 단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덕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데요. 트리컴팩스는 먼저 피토오토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한정판은 조금 더 캐주얼한 디자인의 핸즈를 보여주고요. 일반판은 조금 더 클래식한 핸즈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판이 더 낫지 않나? 다이얼은 굉장히 부드러운 베이지입니다. 다이얼의 질감과 색감을 완벽하게 컨트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조하지도 찐득하지도 않습니다. 금빛의 연한 베이지 다이얼 위에 진주가루를 살짝 뿌려놓은 듯한 질감. 제가 추측하건대 다양한 시계 브랜드들 사이에는 브랜드 급별에 따른 사이즈에 대한 제약도 존재하지만 색상이나 소재 사용에 대한 제약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럭셔리 브랜드, 아니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를 포함해도 이런 베이지 계열, 살몬 계열의 색상은 어떤 브랜드도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바스럽게 느껴질까봐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이얼의 고급스러움은 개미쳤습니다. 다이얼 하나만큼은 메스티지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글래스는 더블돔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 이 글래스의 퀄리티는 현행 스피드마스터의 문워치도 못 따라와요. 완벽해요. 사파이어 소재로 헤잘라이트의 공유를 구현했고, 밀키링은 아예 없습니다.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누워서 보든 밀키링이 전혀 아예 절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시계를 통틀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헤잘라이트의 공유를 구현한 구명 사파이어 글래스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시계를 많이 만져본 사람들이 이 글래스를 본다면 이것이 사파이어 글래스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베젤은 빈티지 크로노래프가 생각나는 알루미늄 베젤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었나봐요.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세라믹 베젤이 관리는 분명히 더 쉬울 텐데 뭔가 이렇게 올드스쿨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 베젤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브먼트는 셀리타 칼리버 SW510M 4Hz의 평균적인 진동수, 63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를 가진 검증된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입니다. 발틱 바이 컴팩스에 들어가는 크로노래프 무브먼트인 C굴과는 신뢰도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1000 미만의 리테일을 가진 대다수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무브먼트라서 크로노래프의 헤리티지가 있지 않거나 체급이 부족한 브랜드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플랫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현대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아주 가끔 오메가 정도에서 복각해주는 빈티지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입니다. 아쉬워요. 시계 헤드의 퀄리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이 크로노래프에 어울리는 디자인입니까? 오히려 가죽 스트랩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케이스 자체가 줄지를 워낙 잘 봤습니다. 러버, 나토, 가죽. 발틱도 이걸 알고 브레이슬릿에 퀵 릴리즈를 넣어준 거 아닐까요? 브레이슬릿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발틱의 첫 번째 작품 아쿠아스카프를 넘는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트리컴팩스는 아쿠아스카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